안녕하세요. 네이버 생중계로 진행되는 김소영 저자의 진작 할걸 그랬어 북토크 사회를 맡았습니다. 저는 문지혜입니다. 오늘은 화제의 베스트셀러 진작 할걸 그랬어의 김소영 작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생방송 도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자님이 직접 답변해 드릴 겁니다. 지금도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더 많은 댓글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바로 작가님을 만나보죠. 김소영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어색하죠? 네, 사실은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네. 저희 둘이 이제 한 방송사의 네. 선후배 사이인데 네. 진행자와 작가의 네, 너무 자리로, 어색하네요. 네, 지금 한 테이블에 네. 앉아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려고 하니까 저도 좀 기분이 네. 남다르고 쑥스럽네요. 쑥스럽고 쑥스럽고. 그렇네요. 아무튼 오늘 김소영 작가와 함께 네. 1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퇴사하신 지 이제 1년이 네, 다 저 됐죠? 한 다음 달이면 1년이 되는 그래요. 예.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는데 네. 그 사이에 참 많은 일을 해내고 네. 참 많은 경험을 쌓은 김소영 네. 작가입니다. 퇴사 후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퇴사하고 1년이 지난 것도 조금 전에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만큼 정신없이 네. 지냈지만 또 보람 있고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네. 퇴사를 하고 이제 여행도 다녀오고 또 책방도 열고 또 이제 진작 할 걸 그랬어 책을 내서 숨가쁘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겠어요, 진짜. 근데 사실은 보통 이제 아나운서들이 네. 퇴사를 함과 동시에 네. 대부분이 가는 길이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될까요? 말하자면 이제 전문 프리랜서 진행자로. 방송인으로 네, 네, 활동을 네, 네, 하게 네. 되는데 사실 김소영 작가의 경우에는 그 길의 방향이 네. 참 새로웠어요. 그래서 관련 종사자들 아, 네, 네. 마저도 너무나 이 김소영 아나운서의 행보에 관심을 갖고 참 재미있게 지켜봤었거든요. 저도 그랬었고 어떻게 책방을 열게 된 거인지에 대한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책방은 사실 근데 네. 큰 포부를 가지고 열었다기보다는 프리랜서 방송인도 좋지만 잘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기도 했고 네. 여전히 내가 회사에 있을 때도 그렇고 나와서도 또 이제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고 찾아줘야만 내가 일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늘 기다리는 직업이죠, 서글펐어요. 사실은. 네, 좀 서글퍼서 네. 내가 무언가 하나라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던 차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게 책이니까 책을 파는 곳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근데 분명히 한 6개월 하면은 망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지금까지 하고 사실은 있네요. 정말 그 유명한 장소가 됐어요. 네, 이렇게 저희- 될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네 정말요. 근데 지금은 또 그렇게 말을 해도 별로 안 믿으시긴 하는데 네. 정말 한 남편하고 막 그런 고민을 계속 했던 기억이 나요. 여기가 우리가 월세를 낼 수 있을까? 월세를 정말 내려면 현실적인 고민이죠. 책을 이제 한 달에 몇 권, 네. 하루에 몇 권 정도를 팔아야 되는데 하루에 이 정도의 책이 팔릴까라는 계산기도 계산기도 두들겨보고.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쉽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이제 방송을 해서 버는 돈으로 책방을 계속 메워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네. 고민을 했었는데 네. 다행히 지금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입니까? 엄청난 네. 수익입니까? 엄청난 수익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진짜 생각하지도 못했을 만큼 너무 감사하게 유지를 하고 있죠. 네. 어떠세요? 상상했던 거하고 비슷해요? 책방 주인의 삶이 어때요? 그래도 이제 책을 많이 읽고 좋아했으니까 책을 만드는 그리고 책을 파는 산업에 대한 이해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막상 내니까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좋아하는 거랑 음식점을 차리는 거랑 다르듯이 책방도 마찬가지란 생각을 했고 네. 이제 한 반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근데도 한 6년 늙은 것 같아요. 늙은 것 같아요. 6년 정도. 아니 실제로 그 김소영 작가가 운영하는 책방을 가보시거나 아니면 SNS를 이렇게 보면 정말 쿠션이 빵빵하게 들어있는 운동화 차림에 네. 언제든지 육체적인 노동을 하겠다는 준비가 되어 있는 네. 옷 차림에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우아하지만은 않은 그럼요. 그런 네. 일인 것 같다는 생각도 저도 배웠어요.
저도 책방을 하면은 네. 처음에 생각했던 게 이제 책이 있고 뭐 책을 좀 읽으면서 한잔하면서. 왔어? 이렇게 하면서 책 좀 소개해주고 이러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네. 실상은 정말 하루라도 뭐 운동화를 챙겨 신지 않으면 아예 운영이 안 되는 곳이더라고요. 책방이 진짜 그렇게 무거운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책방을 내신 지는 이제 6개월이 되셨고 네. 얼마 전에 책을 출간했단 네, 말이에요. 책을 진작할 걸 썼습니다. 그랬어라는 책입니다. 네. 만약에 책방 운영을 안 한 상태에서 저자가 됐을 때 네, 네. 그리고 책방 주인으로서 책을 냈을 때 소감이 좀 달랐을까요? 어때요? 제가 어저께 남편하고 그 얘기를 했었는데 네. 요즘에도 가끔 글을 쓰고 싶어요. 가끔 이제 글을 쓰고 글을 쓰려면 좀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각도 좀 해야 네, 되고. 아침에 좀 시간을 가지면서 커피를 좀 마시면서 카페에 가가지고 좀 글도 쓰고 싶고 그런데 책방을 하니까 점점 글과는 멀어지는 것 같아서 책방을 하지 말고 그냥 글을 쓸 걸 그랬나라는 생각을 가끔 네. 하기도 하는데 네. 근데 사실은 또 제가 책방을 하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이제 귀엽게 봐주셔서 저희 책도 읽어주시는 분들이 많은 거니까 사실은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책방을 안 냈으면은 또 책을 받아주는 출판사가 없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이 다 서로 시너지를 주고 있으니까 뭐 하나 빠뜨릴 수 없이 감사하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조금 이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그렇다면 너무나 바빠서 네. 두 번째 김소영 네. 작가의 책은 보기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근데 그렇기도 하고 네. 책을 너무 또 바로 내면은 네. 좀 너무 안 소중해 보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네. 만약에 두 번째 책이 나온다면 네. 미리 알 수 있을까요? 뭐 이 정도 느낌의 이 정도 내용의 책이 되지 않을까? 사실 지금은 네. 정말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오히려 첫 번째 책은 용감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내가 글을 쓴 게 이만큼 있으니까 내자 이런 거였는데 네. 이제 한 권의 책을 냈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막 쉽게 쓸 수 있을까 네.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글을 쓰는 즐거움과 또 독자분들을 만나는 즐거움을 알게 됐으니까 네. 언젠가는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책 제목이요. 진짜 좋아요. 말하자면 이제 아주 쉽고요. 네. 귀에 딱 들어오고 네. 일상적으로 우리도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씩은 하는 네, 네. 진작 할 걸 그랬어. 네. 이건 김소영 작가의 아이디어인가요? 아니면 출판사에서 내준 아이디어인가요? 저는 책 제목을 이렇게 힘들게 짓는지 몰랐어요. 이게 위즈덤 하우스 출판사 분들의 네. 감각에. 정성과 감각일 수도 있는데 아니 정말 회의를 그러니까 네. 제목만을 위한 회의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냥 뭐 이걸로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책을 읽으실 독자분들이나 그리고 정말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심도 깊게 토론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같이 당연히.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제 뭐 책방에 대한 얘기니까 책방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나? 혹은 뭐 책에 대한 내용이니까 책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다 쓰고 나서 원고를 읽어보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뭘까를 생각했을 때 나온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 책을 정말 네. 관통하는 주제였어요. 그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좀 반신반의했어요. 네. 근데 다행히 그 의미를 바로 딱 캐치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혹시 기억나는 몇 가지 후보의 제목들 있어요? 혹시 김소영 아나운서가 가장 좀 밀고 싶었던 솔직히 근데 진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이미 다 탈락한 존재들이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처음에는 그냥 여행이랑 책방의 키워드를 맞춘 제목을 많이 생각했어요. 좀 단순하게. 흔하네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네. 그때 제목들이 다 너무 이런 걸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여기 부제가 이제 좋아서 하는 일을 찾았다라는 부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좋아서 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제목을 또 생각을 했었는데 또 너무 그러면 약간 자기계발 도서 같지 않을까 해가지고 약간 좀 저의 진짜 감성이 들어간 제목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진작 할 걸 그랬어가 나와서 막 책 제목이요 패러디까지 생기고 어떤 SNS상에서는 어떤 유행어처럼 네, 뭐 그렇게 되고 있어요. 네. 잘 지은 거죠. 너무 좋죠. 예. 네. 잘 지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책 뒷면에 보면요. 되게 중요하죠. 추천서 써주신 분. 무려 JTBC 네. 사장님이 써주셨는데 그렇죠.
사실 손석희 사장님께 이렇게 책이 나왔을 때 추천사를 부탁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엄청 많으시죠. 그리고 책을 봤을 때 뒷면에 손석희 사장님이 추천사를 써주신 글들을 제가 많이 봤지만 보통은 서너 줄 네, 맞아요. 정도로 마무리가 네, 되거든요. 네, 네. 근데 김소영 아나운서 책에는 무려 뒷면을 그냥 이렇게 다 가득 메울 만큼 네. 길게 써주셨어요. 김소영 작가에 대한 어떤 애정과 격려가 정말 네, 저도. 묻어나는 네. 글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부탁을 하게 됐는지, 만나서 했는지, 전화로 네, 했는지, 네. 뭐라고 했는지 다들 엄청 궁금해하시고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근데 성격이 네. 이제 사실 이번에 우리 브이라이브 사회를 부탁할 때도 저는 그랬는데 이제 남이 저한테 부탁하는 거는 되게 편하거든요. 네, 근데 네. 제가 뭔가를 부탁하면 막 잠이 안 와요. 혹시 그게 어떤 신뢰나 네, 어떤 민폐인가 네, 아닌가 그래서 뭐 민폐를 끼치는 거에 대한 네. 공포가 되게 커서 네. 사실 이건 저는 끝까지 안 부탁드리겠다고 했었어요.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냥 안 쓰겠다. 네. 실천서를 안 쓰거나 네. 뭐 남편 너가 써라 막 이렇게 아. 했었는데 남편이 그러니까 용기를 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원래 이제 손석희 사장님과 친분은 있지만 그래도 새까맣게 어린 후배인데 이 부족한 책을 썼다고 바쁘신 분한테 추천사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포기할래 이랬는데 한번 해보라고 네. 해서 제가 정말 뭐 만나 뵐 시간도 너무 뺐으면 안 되니까 그냥 이제 원고를 드리고 네. 추천사를 다른 분에게는 이제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고 선배님한테 혹시나 괜찮으시다면 한두 문장을 부탁을 드린다고 네. 했는데 그래 알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성격이 원래 그러시잖아요. 그쵸. 그래 긴 말씀 안 하시니까. 그래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한두 줄 써주시겠다. 그럼 너무 감사하다 이랬는데 꽤 나중에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그래서 왜 그럴까 이랬는데 바쁘신가 뭐 나중에 그런 그래서 왜 거였죠. 바쁘신 거예요? 네. 괜히 또 패를 끼쳤나 보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책을 다 읽어보고 쓰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고 네. 못 썼으면 안 주겠다 이렇게 또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긴 추천사가 온 그러니까 거예요. 말이에요. 저도 너무 깜짝 놀랐고 원래는 정말 이 띠지에 조금 들어갈 정도의 추천사를 보통 하잖아요. 근데 이 책 뒷면에 이렇게 긴 추천사를 받고 나니까 네. 너무 감사했는데 네. 너무 감개무량하고 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귀한 추천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받았는데 되지 이걸? 이 책을 네. 어떻게 내가 이 책이 만약에 세간의 비난을 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부담이 엄청 컸었죠. 네, 근데 네, 다행히 추천사에 감격하신 분들도 많았고 맞아요. 저도 사실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쵸.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사장님께 뭐 하고 싶은 말이나. 그래서 나중에 뵙고 드렸는데 네. 그때도 별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네. 이제 책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네. 김소영 작가가 왜 일본의 책방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책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 일본 책방이 아주 특색 있는 곳들을 다 찾아다녔어요. 취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독자들이 나는 여기는 한번 꼭 가보고 싶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맥주 네, 맥주 파는 책방. 책 한 권이 있는 네, 그 네. 책방 그리고 한 권만 권의 있는. 책만 파는 네, 일주일에 있죠, 한 번씩 있죠. 네, 바뀌는 네, 네. 이 두 군데는 진짜 한번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다 특색이 있고 좋았지만 김소영 작가가 생각하는 이곳만은 정말 인상적이야 하는 곳이 있다면 어떤 곳일까요? 저는 그 한 권의 책 파는 책방이 이제 네. 긴자의 모리오카에 있는 모리오카라는 서점인데 제가 이제 쓴 책방들이 약간 쓰면서도 걱정을 한 게 너무 거창하게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 책을 읽고 갔는데 뭐야 이게 실망 너무 별거 아니잖아 라는 경험을 제가 되게 많이 해서 네, 그러니까 저는 네. 여행 갈 때 미리 여행책이나 블로그 같은 걸 보잖아요. 뭐 네이버 블로그도 보고 그러면 너무 좋아 보여서 막상 가면 사진빨이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실망한 거는 실망했다, 뭐 좋은 건 좋았다 이렇게 쓰자 네. 생각을 했는데 이 긴자의 서점은 아마 긴자 갈 일 없으면 가보란 말을 못 할 정도로 아주 작고 찾기도 힘들어요. 간판도 없고 구석에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서점은 정말 우연히 긴자에 쇼핑을 하러 갔다가 발견을 하면 느낄 수 있는 재미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네. 긴자 한복판에 책 한 권만을 위한 서점을 왜 냈을까? 네. 그런 의도를 파악하면서 즐겼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제 주변에 이제 서점을 운영하는 김소영 작가가 없었다면 그 책방에 대한 소개를 보고 우와 진짜 편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이 바뀌고 우와 좋죠. 조그맣고 네, 작고 좋죠. 와 정말 편하겠다는 생각을 좋죠. 했을 것 같은데 제가 가까이에서 김소영 작가가 운영하는 그 책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보고 하다 보니까 하루도 쉴 날 없이 머리가 돌아가겠구나. 그 다음 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통은 이제 서점들이 책만 준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책과 관련된 전시. 이벤트나 전시나 뭐 독자와의 만남이나 이런 거를 많이 준비하면서 이 책 속에 있는 서점들이 인상 깊었던 점은 주로 이제 책을 좀 그냥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책을 좀 이렇게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읽으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돌아와서 그런 점을 신경 쓰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진작할 걸 그랬어의 재미 중에 하나가요. 그 일본 책방에 대한 이야기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중간 이제 신혼생활 이야기들이 담겨 있거든요. 사실은 그 남편인 오상진 작가이시죠, 이제 또. 예, 오상진 작가에 대한 그 독자들의 반응도 궁금하고 사실은 안 봐도 훤해요. 어때요? 독자들의 남편에 대한 반응이요? 사실은 이제 이 글에 남편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었었는데요. 처음에는. 아 진짜요? 만들어진 건가요? 나중에? 처음에는 별로 없었는데 막상 이제 책을 내고 나니까 이 서점들을 항상 함께 해준 게 사실은 남편인데 서점 여행 혼자 간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통역과 길찾기와 이 책 속의 사진을 다 찍으신 분이고 많은 정말 물심양면으로 저를 지원해주고 그랬는데 너무 남편에 대한 내용이 없구나. 그래서 남편과 책과 관련 있는 내용을 좀 떠올리면서 추가를 했는데 오히려 그 부분을 되게 좋아하셔서 확실히 역시 책은 사랑책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길진 않아요.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짤막짤막한데 그 신혼의 그 달달함과 또 그 부부만이 알 수 있는 그 투닥거림과 그런 유머러스함이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이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막 짜증 내면서 다니고 빨리 좀 찾아라. 여기 꼭 가야 되니? 여기 사진 좀 똑바로 찍어줄래? 이러면서 다녔지만 책으로는 돌아오고 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못 갔을 거고 가서도 이렇게 풍부한 취재를 못했을 거고 또 책방을 냈을 때도 그냥 지지해주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새삼 고맙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죠. 시간을 이제 저희가 좀 체크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글도 댓글도 많이 댓글도 많아요. 있네요. 어떤 분은요 하루키를 좋아하기 때문에 김소영 작가가 소개한 그 책방을 한번 아오야마 서점에 그곳이 가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책 읽는 남자와 사는 좋은 점에 대해서도 이 책 속에 잠깐 쓰셨어요. 그러니까 오상진 작가에 대한 이야기죠. 어떤 때 가장 좋아요? 책 속에도 설명을 했지만 안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신다면 근데 제가 그 책에도 있는 내용인데 제가 남편 얘기를 쓰면서 그 전에 저는 책 읽는 남자보다 운동을 잘하는 남자를 몸 쓰는 남자라고 했어요? 운동하는 남자라 표현하지 않았고요. 몸을 잘 쓰는 남자. 노래도 잘하고 예체능 쪽을 좋아했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다면서 자기를 그러긴 하는데 저도 근데 왜냐면 처음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책을 좋아하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랑 처음 만나서 결혼을 한 거라서 신기한 점이 있긴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쓴 건데 그 챕터를 진짜 많이 좋아해 주시고 많이 공감을 하셔서 자기도 책 읽는 남자랑 사귀겠다 이런 또는 말을 나도 책 읽는 남자가 되겠다. 진짜 그런 말을 많이 해주셔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 남편은 책도 많이 읽지만 게임 하는 시간이 더 길긴 하지만 근데 좋은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책이라는 게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이 좀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무슨 말을 탁 했을 때 그 말만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 말 속에 담긴 그 사람의 감정이나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불필요하게 싸우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너는 뭐 바보야 이랬다고 막 바보라고 이러면서 막 싸우는 일이 별로 없고 정말 대화가 필요할 때는 대화로 풀지만 웬만하면 그 사람 마음을 좀 이해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하고 저도 성격이 많이 다른데도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싸우고 이런 일이 아, 없다는 거는 되게 좋은 것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그냥 대화가 잘 통해야 할 수도 있고 네. 상황과 맥락을 잘 이해한다는 걸 네. 수도 있고 뭐 자기 반성, 네.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약간 사람이라는 그런 걸 것 수도 같아요. 있고 그래서 막 남녀가 사귀다 네. 보면 서로 너무 멋져서 음. 너무 운동을 잘해서 너무 노래를 잘해서 사귀었는데 막 나중에는 이 사람 말 들으면 너무 힘들고 서로 우린 너무 다르고 아. 그런 순간이 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남편은 다행히 네. 서로 각자 다른 생각을 하다가도 약간 뭐 말귀는 알아듣는구나 알아는 듣는군 네. 뭐. 그런 생각 때문에 다행히 싸울 네. 일이 별로 없고 그리고 제가 또 책방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네.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는 아, 게 장점이죠. 그렇군요. 지금 라이브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참 그 책방 운영하는 게 꿈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네. 참 많으세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잠시 후에 역시 준비가 돼 있으니까 김소영 작가가 쭉 이야기를 해 주실 거예요. 네. 진작할 걸 그랬어. 모든 부분이 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네. 정말 열심히 네. 정성껏 썼겠지만 그래도 이 책 안에서 내가 가장 아끼는 부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김소영 작가의 그 전직 아나운서 네. 면모를 좀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 한 구절을 좀 낭독을 네.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추천사 읽고 싶네요. 근데 이상하게 정말 신기한 게 책을 쓸 때와 책이 만들어졌을 네. 때와 또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을 때와 기분에 따라 좋아하는 문장이 달라져요. 달라요. 그래서 분명 이 문장은 아무 생각 없이 쓴 건데 네. 막 이게 너무 좋고 막 되게 심혈을 기울여 썼는데 그냥 뭐 그렇고 막 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많이 읽는 오늘의 기분에 맞는 네. 가장 제가 꽂히는 부분, 요즘에 가장 마음에 꽂힌 드는 부분 문장은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요. 네. 읽어보도록 할게요. 페이지가 어떻게 되죠? 315페이지. 315페이지. 거의 책이 끝나는 지점에 쓴 문장인데요. 네. 앞으로의 인생에도 괴로움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올지 모른다. 그래도 지금은 내게 주어진 길이 전부인 것처럼 보일 때, 혹은 아무런 갈림길도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심지어 모든 길이 끊긴 것 같을 때조차 내가 걸어갈 길을 분명 찾아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글쎄요. 약간 좀 울컥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 부분이. 네, 요즘 좀 힘드니? 내 마음 어떻게 하죠? 이런 부분이죠. 요즘 내 마음을 좀 네. 이렇게 읽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니에요. 네, 저도 뭔가 요즘에 살짝 울컥했어요 지금. 네, 저도 사실은 요즘에 즐거운 기분일 때는 네. 또 항상 기분에 따라 다른 문장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책의 좋은 점이. 근데 요즘에는 저도 가끔은 힘들거나 이게 진짜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 않구나라고 느낄 때 이 문장을 보고 네. 내가 뱉은 말이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용기를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지금요 우리 둘이 요거 하고 네. 있잖아요. 네. 실시간 검색어에 이제 저희가 진짜요? 네, 올라왔다고 해요. 아마도 김소영 작가가 진짜요? 올라왔겠죠? 아니면 책 제목일 수도 있고요. 너무 신기하다. 그쵸? 재밌네요, 이거. 그럼 이거 저희 되게 자유롭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진짜. 이거 보세요. 저만 어머. 울컥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요? 와, 81110님께서는 저 순두부찌개 먹다 울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스윗봉봉님도 저도 울었습니다 하면서 우는 표시를 보내주셨거든요. 지금 힘든 분들이 많으시구나. 저는 사실 네. 읽으려고 하다가 네. 좀 길면 지루하실까봐 되게 짧게 읽었는데 네.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 책의 그 에필로그와 프롤로그가 왜 이렇게 슬프냐. 네, 슬프다기보다는 이제 막 밝게 쓰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제 네. 처음 서두에는 제가 힘들었던 이유와 왜 이 도전을 했는지에 대해서 썼고 마지막은 서점을 냈지만 결코 쉽지가 않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네. 막 희망차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저한테도 여러 가지 고민 상담을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 답을 주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래요. 그 어떤 막연한 네. 화이팅이나 잘 될 거예요 라는 말처럼 사실 다시 한번 또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행히 이 네. 책의 내용처럼 다행히 요즘에는 힘들어도 그 회사를 다닐 때 힘들 때와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힘들고 막 머리를 싸매고 막 책방 일도 너무 안 풀리면은 답답하지만 네. 그래도 지금은 그래 뭐 내일쯤 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조금 그 이전에 앞서서 더 네. 큰 일, 네, 내지는 네. 더 어려운 경험, 마음고생을 네. 겪었기 때문에 나아질 거야. 네. 또 다른 좋은 길이 보일 거야 라는 네, 생각을 네, 네. 하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의 네. 부제가 책에서 결국 네. 좋아서 하는 일을 찾았다거든요. 지금은 이제 진작할 걸 그랬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네. 있지만 퇴사를 결정하기까지 김소영 아나운서가 겪었던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 시간들은 사실은 어떻게 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들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도 너무 힘들 때 이 부분을 읽고 힘을 받았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역시나 벌써 3번째 이 책을 읽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어떤 힘, 용기, 메시지를 좀 받고 싶은 분들이라는 건데 네. 그때 그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근데 저는 제가 그 시간을 그렇게 현명하게 효과적으로 이겨낸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더 지금 괜찮은 이유가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가 힘들었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 내가 정말 막 많은 일들을 효과적으로 해내고 나서 퇴사를 했으면 오히려 뭐 그렇게 힘들지 않게 난 할 일을 했어라고 느낄 텐데 그때 오히려 진짜 무기력하게 지냈기 때문에 돌아보면 그때 기억이 별로 없어요. 만약에 그 시기를 조금 더 지금 지났지만 네. 효과적으로 보낸다면 어떻게 보내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요즘에 주변에 진짜 많이 얘기하는 게 네.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서 우울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와요, 저한테. 그러면 노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르라는 게 그때 저는 약간 좀 내가 왜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괴로워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책상에 앉아 있는다. 그럼 되게 즐겁게 앉아 있었을 걸. 그때 지금 생각하면 막 휴가도 내고 놀고, 그래. 네, 막 여행 가고, 막 그때 무슨 뭐 취미 생활도 하고 뭐 춤추고 놀 걸 왜 그때 그렇게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생각을 했을까. 근데 물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만큼 제가 지금 열심히 1년을 살아왔을 때 지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무기력하게 1년을 보냈기 때문에 1년을 진짜 열심히 달릴 수 있었던 건데 많은 퇴사를 고민하거나 지금 인생이 힘든 분들이 저한테 답이 안 나와서 정말 미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답을 찾는데 거의 1년이 넘게 걸렸고 퇴사를 하고 책방을 낸 거는 또 한 1년 반 정도잖아요. 그 시간 동안 정말 이렇게 수렁에 빠졌다가 조금씩 올라오는 중인 거라서 너무 기다려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맞아요. 진짜 그 사람이 어떤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노는 시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다는 게 참 괴로운 시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진짜 바쁘게 일하지 않는 그런 타이밍이 주어졌을 때 놀아야 되는 건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그 순간을 그냥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평화가 왔을 때 퇴사를 하는 게 낫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 이제 플랜 B가 없이 퇴사했다 이 문장을 요즘에 되게 많이 들어요, 주변에서. 그래서 어디 가면 뭐 플랜 B가 없이 퇴사하셨다면서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꼭 플랜 B, C, D 정도 있는 상태로 퇴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김소영 아나운서, 김소영 작가가 지금 검색어 14위에 진짜요? 이 라이브 때문에요? 이 라이브 때문에요. 이 그리고 네이버 정말 참 대단한 회사네요. 지방에서도 혹시 이런 행사 가능하냐고 사실은 김소영 작가를 직접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기회가 많지가 않잖아요. 저희도 가끔 정말 시간을 내서 가거든요. 진짜 여태까지 한 2번 정도 갔고 근데 이제 제가 책방을 하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송인을 할 때는 네. 뭐 지방에 행사를 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러웠는데 확실히 자영업자가 되니까 주인이 없으면 잘 안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주인이 꼭 지키고 맨날 있어야 가야 되죠. 되거든요. 그래서 네. 진짜 어렵게 시간을 내서 네. 독자분들을 정말 저도 만나면 너무너무 좋아요. 만나면은 네. 너무 기운이 나고 특히나 서울이 아닌 곳에서 네. 독자분들을 만나면 정말 반겨주시니까 그렇죠. 막 너무 감격하는 순간이 많은데 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직접 좀 네. 댓글을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요. 그렇구나. 혹시 쭉 보시다가 네. 이 댓글은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다. 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보시다가 예,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화면이 되게 빵빵하게 나가고 있었군요. 근데 이게 지방 이름을 많이 써주시네요. 대구에서 많이 원하시네요. 네, 광주, 음. 엄청 많네요. 그쵸. 네,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이게 천천히 올라와가지고. 네. 조금 댓글을- 느려요. 네. 지금 실시간보다. 그렇죠? 여기 있네요. 책을 어떤 사람들이 읽어주기를 바라고 썼느냐. 네. 진작할 걸 그랬어를 어떤 분들에게 좀 추천하고 싶으신가에 대한 질문이네요. 제 이상형이에요, 이것도. 근데 이거 분명히 여자분들이 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여자분들이 이런 글을 많이 쓰셔가지고. 혹시 오상진 아나운서가 들어와서 쓴 건 아닐까요?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분들한테 네. 특히나 추천을 해주고 싶으세요? 이 책을. 처음에 일부를 쓸 때는 네. 저처럼 책을 좋아하고 책방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글을 쓰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쓰다 보니까 제가 도중에 책방 주인이 됐어요. 그래서 모르는 척 그냥 책방 여행자로만 쓰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거의 책을 일부를 마무리했는데 제가 책방을 내게 됐는데 이제는 어쨌든 다른 시각으로 책방을 보게 되는 건데 그 사실을 숨기고 책을 쓰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 다음부터는 책방 주인으로서의 글을 2부에 싣게 됐는데 저는 이 책이 꼭 책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네, 네. 이제 제목을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책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 이건데 이거를 직업으로 삼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도 결코 아니고 아니에요. 네. 그걸 추천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을 때 어떤 준비들이 필요한지를 저는 이 책에 썼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면 책방 주인이 되는 과정의 1년에 제가 했던 일들을 쓴 거잖아요. 뭐 퇴사, 그리고 책방 여행, 다녀와서 책을 읽고 뭐 결혼도 했고 또 책방을 내기까지의 일들을 써서 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했구나. 그럼 나는 뭐 떡볶이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야겠다처럼 약간 진작 고민할 걸 그랬어라는 고민을 하실 만한 네. 분들이 읽으시면 좋겠다. 그 진짜 행복한 얘기죠. 참 부러워요. 그 진작할 걸 그랬다는 것. 좋아서 하는 일에서 내 일을 찾았다는 게 진짜 아무에게나 돌아가는 행운은 아닌 건데 그 사실은 좋아하는 것과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의 경우. 근데 원한단 말이죠. 이 책을 읽고 나서 더 강렬하게.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저는 이거를 되게 깨달았는데요. 제가 책을 좋아하는 건 그냥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네. 근데 그 어디 가면 학교나 회사 가면 취미 특기 쓰라고 하잖아요. 독서. 근데 독서를 쓰는 것만큼 진부한 게 없잖아요. 네. 그럼 특히나 독서 쓰면 되게 귀찮았구나, 너 쓰기.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고, 네. 저도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건 어떤 직업이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거는 나의 시간을 때우는 취미지 이게 내가 직업이 될 수 있는 거라고는 상상조차 안 했고 나의 직업은 방송이야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방송이란 직업이 없어지면서 제가 했던 일은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지? 이런 거.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제가 책만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빵도 좋아하고 네. 떡볶이도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를 좋아한다고 주로 했을 먹는 때 거군요. 네, 먹는 거죠. 별로 없어요 다른 건. 근데 그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지? 예를 들면 빵이다. 그럼 내가 빵을 만들고 싶은가? 빵을 팔고 싶은가? 뭐 빵을 평론하고 싶은가? 이런 거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갈 수 있을 때까지 가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제빵사 자격증도 땄거든요. 그것도
정말 내가 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인지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견딜 수 있을 네. 만큼 이걸 좋아하는 네, 건가? 그래서 정말 빵을 좋아하는데 아. 막상 만들어 보니까 이거 만드는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잘 못 만들고. 네, 네, 네. 그래서 아니구나. 근데 내가 책을 좋아하나? 근데 책방 여행을 갔을 때 내가 많이 치유가 됐는데 실제로 내가 내는 것도 맞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두 번째 취재 여행을 갔을 때는 창업가라는 마음으로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사실은 이제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는 네. 그냥 막연하게 나 그거 좋아해가 네. 아니라 사실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고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한 거네요. 김소영 작가의 그런 경우에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주변에서 많이 놀라시기도 하는 게 너 되게 굼벵이 같은 스타일 아니었니? 약간 제가 항상 주석에서 이렇게 책을 보고 있거나 자고 있거나 이러기 때문에 주변에서 항상 너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몰랐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예를 들면 제가 또 음원을 하나 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는 뭐 당연히 즐거운 의미로 낸 거긴 한데 제가 어릴 적에는 뭐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그것도 난 노래를 좋아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불러보고 뭐 오디션을 봐보고 음악을 만들어 봤을 때 네. 내가 이거 계속 해야겠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구나. 난 정말 맞아요. 이걸로 네. 됐어라는 순간이 들 때가 네, 있잖아요. 네. 저는 그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을 때 너무 행복했던 게 이제 음악은 여기까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음악을 항상 좋아했어가지고 너무 막 가수분들만 보면 설레고 뮤지컬 공연 보면 막 너무 멋있어서 잠이 안 오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확실히 그런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를 기회를 얻었잖아요. 하고 나니까 그래 난 딱 여기까지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그때부터는 리스너로서 행복을 찾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책은 하다가 그만두려고 했는데 네. 계속 하게 된 거죠. 계속 가게 되고 가게 돼서 책방 여행도 갔다 왔는데 또 다녀오게 되고 책방에 대한 책을 썼는데 책방도 내게 되고 네. 아직은 멈추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기 때문에 계속 갈 수 있었던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시작과 동시에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네. 그 책방 운영에 대한, 그러니까 회사를 퇴사하고 네, 네. 창업을 하는 거에 대한 고민, 네. 그리고 용기를 좀 얻고 싶은 분들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건 한 3시간 해야 되는데. 그쵸? 요즘은 그러니까 네. 책과 관련된 고민뿐만 아니라 네. 창업 관련된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실 것 이 같아요. 시간에 해결할 수가 없지만. 그쵸? 네.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가장 먼저. 창업을 하고 싶은 분이요? 네. 하지 말라는 말을. 진짜요? 아니요. 왜 이 말을 하냐면 네. 하지 마. 너 이거 진짜 힘들어라고 해도 할 사람은 해요. 그러니까 진짜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건 진짜 안 좋고 막 너 진짜 하면 진짜 힘들어라고 해도 내가 너무 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 사람은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네. 정말 힘든 일이 닥쳐도 다 이겨내시더라고요. 근데 이 확실한 건 보통 저도 마찬가지고 직장을 다녀봤으니까 직장이나 그 전에 나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도피로 창업을 하는 거는 정말 절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네. 더 힘들어졌으면 졌지 네. 더 편해질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아직 반년밖에 안 해서 네. 정말 초보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이지만 네.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어지고 싶어. 한번 내 인생을 힘듦 속에 던지고 싶어. 그래도 내가 뭔가를 의미를 여기서 가져오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네. 좋아하는 일을 창업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지금 회사 사람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창업을 해야겠어. 라거나 뭐 경제적인 이유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창업을 하거나 창업을 한다고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확률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쁜 사람을 만날 확률도 높고 네. 삶의 질도 더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고 제가 좀 부정적으로 말하지만 근데 그것들을 이런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세요. 지금 다 좋아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이. 솔직하게 해야죠. 네, 그런 얘기들이 너무 좋다고. 근데 그 모든 게 다 네. 정말 엉망이 된 기분을 느끼더라도 내가 진짜 이거 안 하면 죽기 전에 후회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한 살이라도 빨리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막 체력이 딸릴 때 네. 가끔 그 생각을 해요. 20대 때 했으면 좀 달랐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진작 할 걸 그랬어. 네, 라고. 지금 뭐 딱 적당하다고는 생각하는데 네. 내가 정말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은 일이 있으시다면 그분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렇군요.
검색어 10위에 올랐답니다. 진짜요? 김소영. 네, 너무 신기하네요. 키워드 김소영으로. 우리 브이라이브로 이렇게. 이게 엄청난 영향력이. 저 몰랐네요. 이렇게. 대단한데요, 진짜. 진짜 몰랐네요. 같은 맥락일 수도 네. 있겠는데 그러면 이제 나도 한번 책방을 내보고 싶었는데 라는 네. 고민으로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은 이런 서점, 자그마한 동네 서점들이 참 많기도 하지만 네. 참 많이 사라지기도 엄청 하거든요. 사라지죠.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서점을 내고 싶은. 네. 서점을 내고 싶은 분들의 목적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책으로 둘러싸인 공간에 를 소유하는 것으로 기쁨을 느낀다 인지 아니면 정말 경제적인 목적으로 서점을 내시는 건지 아니면은 책을 많이 팔지는 못하더라도 이걸 기반으로 뭐 다른 활동을 하고 싶으신 건지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 책방이라는 거는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도 그 목적 중에 뭐 딱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늘 고민을 하게 되지만 네. 내가 정말 목적이 확실하지 않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막 진작할 걸 그랬어를 썼지만 네. 괜히 했어라는 말 남편한테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거 농담처럼 또 네. 투정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뭐 막 왕여드름 나고 막 머리 빠지고 막 그래 흰머리 나요. 그러면은 흰머리가 많아졌다. 그럼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난 30인데 벌써 흰머리가 생겼다. 그래서 진짜 내가 이대로 가면 정말 폭삭 늙을 것 같다. 왜 했을까? 이런 말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방이 주는 기쁨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왜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보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딸리고 힘들고 네. 거기다가 뭐 경제적으로도 뭐 그렇게 드라마틱한 뭐 네. 그런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소영 작가에게 그 책방을 운영하는 이유? 네. 가장 큰 기쁨? 뭐가 있을까요? 저는 책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제가 살아보면 10명을 만나면 9명은 별로 책을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특히나 한국은 이제 OECD 국가 중에서도 독서율이 엄청 낮은데 네. 그게 막 야, 책 읽어. 책 안 읽으면 뭐 멍청해져. 책을 읽어야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한다고 아무도 읽지 않잖아요. 요즘에 너무 재미있는 게 많고 책 안 읽어도 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냥 책을 안 사두고 안 읽더라도 한 번 집어보는 것만으로도 엄청 저는 수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도 안 집어본 사람이 책을 이렇게 집어보는 것만으로도 근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낄 때 네.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 재미없는 책 얘기를 브이라이브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검색을 하신다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게 책이랑 관련된 일을 사람들이 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질문 중에 하나가 아까 네. 그 책방이요. 네.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 누가 지키고 있냐고. 저희 이제 제가 혼자만은 하지 못하니까 네. 당연히 우리 남편이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책방을 꾸려가는 우리 스태프들이 있어서 네. 같이 운영하죠. 그러면 이제 보통은 김소영 작가를 보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 네. 참 많으실 텐데 많죠. 매일 있나요? 어때요? 저는 매일 있는 주도 있어요. 네. 근데 뭐 이렇게 브이라이브를 하는 날은 못 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어디 있냐는 뭐 메시지 같은 걸 엄청 많이 받거든요. 어디 있으세요? 지금 어디세요? 근데 그게 좀 책방이냐는 질문인 거죠?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렇게 아침에 SNS를 열어보면 어디 있냐는 게 막 이만큼 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못 읽기도 하고 네. 좀 가끔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을 때도 있어요. 네. 집에서 뭐 화장실에 있어도 어디세요? 이런 게 막 와 있으니까. 네. 근데 이건 처음 드리는 말씀인데 네. 제가 그거에는 답을 안 드려요. 왜냐하면 책방이 제가 우연히 책방이 맞는데 제가 있어서 기분이 좋은 거는 너무 좋은 일이지만 또 제가 있어서 책방에 오시면 진짜 책을 알리고 싶은 그 마음이 좀 전달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제가 없는 날에 오신 분들은 억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의 책방은 사실은 책장에 제 영혼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물론 주인이기 때문에 매일 갈 수밖에 없지만 네. 그래도 제가 없어도 책방은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네. 또 우리
도와주는 친구들도 네.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아, 질문 진짜 많네요.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거 너무 웃기다고. 어디세요? 예. 진짜 무서워요. 밤에 새벽에도 어디세요? 뭐야? 어쨌든 그런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답변을 해주시지 네, 않고. 물론 그 대신에 네. 제가 너무 그 전국 팔도에서 찾아오시거든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미리 기차를 예매를 하셔야 되잖아요. 어. 진짜로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네. 지방에는 막 제주도에서도 오시고 막 그러셔서 예. 그래서 제가 책방에 하루 종일 있을 것 같은 날에 책방에 있다는 글을 쓰는 네, 이유가 네. 이제 뭐 홍보 이런 것보다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걸 아는데 네. 그분들이 막 지방에서 힘들게 올라오셨는데 제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정말 많은 분들 인사하고 사인하고 이럴 수 있는 날에는 제가 있다고 올리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밀크티 파시나 봐요. 너무 맛있다고. 밀크티, 제가 밀크티를 좋아해서. 네. 네. 그렇군요. 질문이 또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시간이 시간이 없다. 굉장히 한 시간이 정말 짧군요. 지금 네. 질문도 많고 또 저 역시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드리고 싶은 질문들이 많은데요. 혹시 소개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신가요? 댓글을 한번 쭉 보실래요? 재밌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전직 배구 선수가 왔다 가셨다고요? 오, 그래요? 네. 독서 홍보대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질문도 많으신데 네.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해주셨네요. 네, 그렇네요. 이거 있네요. 책방지기님. 언니는 학창 시절에도 시험 기간에 책 읽고 그랬나요? 저는 그래요. 저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이거 사실 저 고등학교 3년 내내 책 거의 한 권도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독서를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고등학교 3년 내내 공부하기 위해서. 아니요. 네. 그게 제가 왜 그 책을 안 읽는 사람 전 진짜 이해하는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책을 좋아했는데 네. 고등학교 3년 동안은 책을 읽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책을 안 읽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뭐 제가 공부를 하느라 그랬던 게 아니라 그때는 제가 또 다른 데 빠져 있었어요. 막 게임도 하고 네. 연애도 하고. 또 다른 재밌는 고3 때 연애했어요? 그럼요. 오! 먹을 것도 먹고 네. 뭐 노래방도 가고 PC방도 가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책을 읽고 살았는데 그 이유가 제 주변 친구들이 별로 책을 안 읽고 네. 그러다 보니까 책을 안 읽어도 되게 즐겁게 살 수 있었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별로 책을 많이 안 읽었다가 네. 성인이 되어서 다시 책을 좋아하게 된 케이스라서 저는 요즘에 막 중고등학생들이 저한테 언니 저는 책을 안 읽어서 너무 부끄럽지만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전혀 부끄러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제대로 읽은 책이 거의 없었고 네. 뭐 바쁠 때 책 읽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한가할 때 읽으면 되는 거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책을 의무감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 서점에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책을 사고 싶은데 제가 집에 있는 맨날 책을 사놓고 못 읽어서 라는 말씀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럼 어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책이라는 게 그렇게 엄숙한 존재가 아닌데 많은 분들이 책을 샀는데 내가 반밖에 못 읽다니 난 정말 쓰레기야 막 이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TV 보다가 재미없으면 돌리고 그렇죠. 드라마 반밖에 안 봤다고 네. 죄책감 느끼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책도 나에게 그냥 즐거움과 지식을 주는 존재일 뿐이지 되게 위대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들 막 책은 꼭 읽어야 되고 읽을 책만 사야 되고 네. 책을 샀는데 안 읽으면 나쁘고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근데 같아서 사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네. 교양 있는 사람이고 그쵸.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그게 좋은 일이고 이런 공식들이 네.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좀 탈피를 해도 근데 된다는 오히려 거잖아요. 그런 생각 때문에 네. 더 책을 안 안 읽으시는 읽게 것 되는, 같아요. 네.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네, 네. 그 진작 할 걸 그랬어의 내용을 보면은 그 어머니가 어릴 때 네. 김소영 작가에게 이제 책을 열심히 읽히기 위한 어머니의 방법 같은 네. 게 나와요. 근데 저도 얼마 전에 아이를 낳은 엄마이기 네. 때문에 좀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커졌으면 좋겠다. 네, 이게 네. 뭔가 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뭐 수재가 됐으면 좋겠고 그거하고는 전혀 네. 다르게 내가 그냥 고독하게 나만의 시간을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좀 선물하고 싶어서 그런 부분이 전 굉장히 그래서 네. 눈에 띄더라고요. 어머니가 하셨던 네, 그 방법이. 그래서 그 혹시 아이들에게 네. 책을 조금 더 읽히고 싶은 엄마들이 있다면 나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좋더라. 아니면 내 동생의 경우 책을 잘 안 좋아했다고 했죠. 네. 동생이. 내 동생의 경우 이렇게 하니까 조금 있더라 효과가. 저는 네. 약간 성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가 아직 없지만 네. 아이가
아이의 성격 있잖아요. 뭐 칭찬받는 걸 좋아한다든지 어떤 대가를 받는 걸 좋아한다든지 그쵸. 네. 예를 들면 저는 책을 제가 좋아서 읽은 건데 책을 읽고 있으면 주변에서 막 칭찬을 하잖아요. 오, 소영이는 뭐 3살인데 뭐 책을 좋아하냐 뭐 이런 게 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기일 때는. 그래서 나도 좋은데 엄마도 좋아하네 아. 이러고 열심히 읽었던 것 같은데 제 동생은 그런 거에 별로 개의치 않는 네. 분이어서 칭찬을 하든 말든 난 책을 읽기 싫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네. 그때는 약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뭐 30권을 읽으면 미니카를 사준다. 보상을 하나 해주겠다. 뭐 한 권 읽으면 네. 게임을 한 시간. 근데 사실은 그게 그게 강한 통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고. 예. 뭐 옳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아이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김소영 작가가 생각하는 지금까지 읽은 수많은 책 중에서 뭐 단 한 권의 책을 소개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아이고. 김소영 작가가 추천하는 책, 진짜 이건 꼭 읽어보세요 하는 책이 좀 궁금하다는 분들 진짜 많으세요. 네. 세 권, 한 권의 뭐 책이요? 한 권만 해볼까요? 뭐 세 권도 생각나면 세 권도 더 좋고요. 한 권의 책은 저희 책에도 있는 책을 이야기를 하면 네. 제가 안나 까레니나 책을 좋아해서 네. 영화도 보고 뮤지컬도 보고 책으로도 여러 번 읽었는데 네. 이게 3권이나 되고 엄청 두꺼워서 호흡이 너무 길어서 저희 서점에 둬도 잘 안 팔리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시작했다 포기하신 분들 꽤 네. 많으실걸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네. 이 책도 사실은 제가 어릴 때 읽은 게 아니라 그 퇴사하기 전에 10달 네. 동안 할 일이 너무 없었을 때 네. 비로소 읽을 수 있었던 책인데 안 읽었으면 어쩔 뻔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한 네. 권의 책을 읽는 것만으로 내가 사람의 마음과 그다음에 사람과 이 사회가 잘 맞물리지 않았을 때 생기는 비극과 그리고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뭐 소설가로서의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 네. 그리고 또 남편도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네. 둘 다 좋아하면 또 얘기할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좋아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게 한 권을 안나 까레니나를 네. 한 권을 딱 골라주셨고 참 질문이 너무 많아서 못 질문이 고르겠어요. 많은데 정말 시간 가는 게 너무 네. 아깝네요. 오상진 아나운서 부인한테 잘해야 된다. 이거 읽고 싶어요. 어디 있어요? 29을 앞두고 조언을 바랍니다. 29이? 남들의 시선에 너무 예민해서 주눅이 듭니다. 이거는 왜냐면 짧게 답을 할 수 있으니까. 네. 무시. 근데 그게 좀 자유롭게 되는 편이에요, 김소영 저 잘 작가는? 안 돼. 잘 안 돼요. 네. 잘 안 되고 지금도 많이 뭐 예를 들면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면 영향을 받는데 계속 배워요. 아, 내가 여기서 초연해지는 게 성장하는 방법이라는 걸 계속 배우고 네. 그리고 약간 남들의 시선을 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선 중에서 이 시선은 내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선 중에 이 시선은 정말 아닌 것 같아. 내가 네. 봐도 아닌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딱 깨끗하게 잊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그 29수 고민이 진짜 많죠. 정말 힘든 시간이거든요. 저도 29때 진짜 힘들었어요. 저도요. 저도 너무 개인적으로 힘들었어요. 29이 네.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신 분이 답변을 주셨고 어쨌든 답은 무시. 적당한 무시. 나의 채로 걸러서 받아들이기. 네.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당인리 유튜브 채널 운영 계획 있으신가요? 하고 물으신 분도 계신데요. 네. 사실은 김소영 작가의 경우에는 그 굉장히 젊은 층의 독자들 또 팬분들하고의 네. 소통도 굉장히 능한 편이어가지고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가 네. 우리 V 라이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타사의 동영상 채널을 말하는 좀 그런데 그러니까 동영상을 통해서 네. 영상 매체를 통해서 소통하는 거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저도 방송국에서 방송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나이도 10대가 아니다 보니까 되게 많이 공부하고 있고 네. 공부하면서 좀 소통을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서 네. 아마 언젠간 짠하고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그 당인리 그 책방을 참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저도 사실 좀 놀랐는데요. 좀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책 한 권이 네. 김소영 작가가 소개하는
네. SNS에 올라오거나 아니면 당인리의 그 리스트가 있죠. 네네. 거기에 딱 올라오고 나면 대형 서점에 순위 안에 들어가 있는단 말이에요. 상위권 안에. 네네네. 그걸 보면서 와, 김소영 작가가 새로운 걸렸다. 이 영향력은 정말 네.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을 네. 했어요. 근데 그게 좋아서, 그러니까 네. 너무 많은 책들 가운데서 딱 그 순위 안에 있는 책을 고를 수 있는 것도 참 좋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네네. 그렇게 순위를 매기시는 이유 또는 그 순위 안에 들어가는 또는 그 책방 안에 진열을 해놓는 책들의 선정 기준 같은 네, 것도 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제 당인의 책방에서 네. 팔리는 베스트 10을 이제 왜 올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거를 올리면 그걸 보시고 다들 인터넷에서 주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검색어가 네. 이제 저희 책방에서 골라진 판매량 순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지만 네. 그분들이 다 저희 책방에서 책을 사시는 거는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예. 사실상 야 그럼 너는 왜 그거를 너만 꽁꽁 너네 가게에만 붙이고 있지 왜 그걸 공개를 하냐. 네. 근데 사실은 그때는 뭐 어때 좋은 책이니까 알리는 건데 라는 진짜로 순수한 마음이었는데 네. 오히려 지금은 반대로 야 너가 이렇게 특정 책을 잘해주면은 이 책들만 좋잖아 라는 또 다른 말을 듣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그거 자체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라 네. 그런 영향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사실 책방에 들어오는 책들은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들여오는 거지만 그 당인인 책발전소 베스트에 들어가는 책들은 그 중에서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읽으신 책들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네. 약간 같이 만들어 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책방에 있는 전체 수백 종의 책을 고르지만 어떤 책이 제일 많이 팔릴지는 제가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기하게 이 네. 책이 왜 들어가 있지 싶은데 들어가 있을 때도 있고 정말 유명하지 않은 책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반가운 결과를 얻을 때도 있고 그래서 저도 매주 좀 뿌듯하게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건 저도 궁금하네요. 소영님 책 읽고 나서 항상 이제 독후감이라고 표현하셨지만 네. 어떤 간단한 책에 대한 감상? 네네. 좀 다 남겨두는 편이세요? 다 남기진 않는 것 같고요. 네. SNS가 아니더라도. 근데 다 남기진 않는 것 같아요. 읽고 그냥 뭐 이런 책이군 이러는 경우도 있고 메모를 조금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가끔 제가 SNS에 글을 올릴 때는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번 주에는 이 책으로 한번 긴 글을 SNS에 올려보겠어. 이런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책을 똑같은 마음으로 읽는데 삘이 받으면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책을 읽고 덮는 경우가 꽤 많고요. 네. 그다음에 요 문장 정도는 좋네. 그럼 이 문장에 대한 글을 뭐 메모장이나 일기장에 써놓기도 하는데 네. 가끔 이 책을 보고 너무 좋다. 나도 모르게 막 방언이 터진다. 그런 걸 쓰고 그런 걸 공유하게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시간이 정말 부족합니다. 시간이 네, 없군요. 정말 네. 부족해요. 마지막 질문을 이제 드릴 시간인데요. 김소영 작가에게 책이란, 책에 대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책이란 이것이다. 한 문장으로 표현을 네.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거든요. 나에게 네. 책이란 이것이다.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세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네. 저에게 책이란 문이다. 이렇게 문. 네, 잡았어요. 네. 많은 곳을 여행하거나 긴 시간을 살지 않아도 책을 통해서 정말 문을 열고 들어가듯이 다양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사람을 책 속에서 만나고 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매개체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한 권의 책이라는 문을 열고 나중에 나면 그때의 나는 그 문을 열기 전에 나와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책을 항상 곁에 두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언제든 나는 다른 세계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다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책은 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딱 들으면서 그 표현이 김소영 작가하고 참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던 네. 게 엄청난 집순이잖아요, 사실은요. 네, 그렇죠. 그 성향 자체가 네. 굉장히 그 조심성 네. 있고 신중하고 네, 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는 네, 그쵸, 그쵸. 굉장히 집안에서 주로 조용하게 시간을 맞아요. 보내는 사람인데 네. 그런 김소영 작가에게 이 책이라는 네. 매개가 정말 문 밖으로 그런 것 같아요. 세상 밖으로 나오게 만든 거였단 네. 말이에요. 네. 네. 책을 읽으면 집순이라도 네.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댓글을 근데 됐네요. 너무 많이
못 읽어가지고. 그쵸.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문재 아나운서 너무 네. 단아하고 목소리도 아름다우십니다. 이런 걸 못 읽었네요. 네, 이런 걸 좀 소개를 네. 했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오늘 어떠셨는지 그리고 또 진작할 걸 그랬어를 네. 읽으신 독자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막 읽으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무리로 전해주시죠. 제가 책방 주인일 때는 책을 읽으라는 조언을 되게 신나고 즐겁게 했었는데 저자가 되고 나니까 내 책을 읽으라 이런 말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책은 저라는 사람이 왜 고민을 하다가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이렇게 사는지를 진솔하게 담은 글이어서 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라면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도 책이라는 걸 쓰고 나니까 더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또 부담도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이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시간 동안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시청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김소영 작가하고 함께한 북토크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앞에 있는 카메라 있죠? 네. 예, 같이 인사를 드리고 우리 우리 어떻게 인사를? 방송인처럼 네, 이렇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는 네. 거예요. 아, 네. 자, 인사드리죠. 시청해주신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